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유아 친구들 수학을 시작할 때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교구들이 상당히 많죠. 사고력 교구랑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오르다나 운물이나 가배 이런 형태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좀 선택하기 어려우시죠. 저는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그 시기에 어떤 영역을 어떤 방법으로 노출해 주는 게 가장 좋은지가 더 유아 친구들한테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품은 아이들에 따라서는 좀 호불호가 나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좋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추천하는 것들 중에서도 막상 우리 아이한테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 영역들을 이제 생활에서 어떻게 녹여주면 좋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제 옆에 있는 요 교재, 그리고 이제 교구들이 있어요. 요 교구들은 슈per마트에서 나온 킨더 단계에 있는 교재와 교구들이에요. 슈per마트에 대해서 제 영상을 그래도 이전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음, 여러 가지 사고력 제품 중에서 슈per마트의 가장 다른 부분은 융합인 것 같아요. 그냥 수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 이런 데 있었어 라고 실생활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이랑 미술이랑 음악이랑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과 수학이 융합되어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출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수학을 학습처럼 느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 여러 가지 주제나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 따라서는 똑같은 측정을 배워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녹여져 있는 게 슈필마트의 킨더, 주니어, ABC 단계까지 이르는 그냥 전체 슈필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필마트 킨더는 5, 6, 7세 친구들이 하기에 괜찮은 교재라고 할 수 있고요. 교재 구성은 각 단계에 3권의 워크북, 3권의 동화, 그 다음 3가지의 교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자에 이렇게 3가지가 제품이 들어있는데요. 총 그래서 2가지 타입이 있어요. A 타입과 B 타입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숫자 우리가 그 주변에 디지털 숫자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엄청 많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디지털 숫자라는 거를 사고력 수학에도 나오지만 교과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숫자 모양을 보여주고 대칭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할 때도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은 다 똑같은 디지털 숫자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대칭이 아니야? 이거는 180도 돌리면 원래 모양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숫자로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자 우리 주변에 디지털 숫자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 아 엘리베이터에도 있었어. 또 어디에도 있었지? 전광판에도 있었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디지털 숫자를 발견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이 똑같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재미나 호기심 유발이 다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맞춰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디지털 숫자 안에 그 동화와 워크북이 있어서 그 동화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지들을 볼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좀 재미있는 교재랑 교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 요 교구. 신기하죠.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수학 교구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그러실 때 잘 들어본 적이 없으신 그런 교구일 수 있어요. 네, 랭스틱이라는 하는 교구예요. 여기 지금 각각의 길이가 10cm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쭉 피면은 100가지, 즉 1m까지 측정이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예요.
잔을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사람들마다 그 사용하는 상황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동화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노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집트, 네, 사람들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와인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왠지 벌거벗은 임금님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나쁜 제단사들이 이렇게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몸을 측정하죠. 그쵸? 그때 사용하는 잔은 줄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여기에는 그 소재가 언급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앞에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유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1cm, 뭐 1m 이런 단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야드가 어떤 뜻인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또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할 때, 네, 측정을 하게 되는지. 이 사람은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의 그 직업의 이름이 뭘까?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디자이너의 이런 이야기 사실 단어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5, 6, 7세인 경우에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의 폭이 소방관? 경찰관? 요리사? 뭐 이런 네, 굉장히 제한된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고 의사도 자를 사용할 때가 있죠. 그쵸? 아이들 키가 얼만큼 자랐나 사용하는 자도 있고 머리둘레 우리 측정하잖아요. 영유아검진 이런 데 가면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구나 이런 걸 동화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인트로할 수가 있고요. 또 관련된 워크북이 있어서 실제 이 교구들을 조작을 해서 활동해야 되는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뭐 이 자를 주어주면 아이들이 뭐부터 할까요? 일단 뭐 이거 피고 막 칼장난하고 막 이렇게 네.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구인데 또는 이걸 공부하려고 내가 제공했는데 아이는 이거를 그냥 장난감 다루듯이 가지고 놀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만져보면서 자꾸 얘를 쳐다보고 내가 이거 쫙 펴고 칼처럼 휘두르니까 와 이게 구부러지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자꾸 만져보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은 유아 시기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네, 특별한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네, 아주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초등학교 사고력 문제들에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몇 센티미터들을 측정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요. 또는 자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를 주고서 뭐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 몇 센치를 측정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반대로 피면 몇 센치를 측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문제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이건 문제로 주어지면은 우리가 떠오르기가 어렵죠. 네, 아무리 상황이 자세하게 이렇게 주어져도 내가 관련된 구체적 경험이 없으면 접근하는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조작들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B타입에는 거울이 있어요. 네. 거울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춰보면서 대칭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쉽게 처음 거울을 배우게 될 때 아이들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오른손을 들으면 거울에 있는 나는 왼손을 들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죠. 자, 여기 동화에서는 먼저 친구들이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가서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자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비춰봐요. 그래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거울을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상들이 비춰지게,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활동들도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면 거울 매직 미러 이 교구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거울을 세우죠. 이렇게 거울을 세워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세우면 여기 안에 네, 여기 안에 물체를 넣으면 상이 몇 가지가 보이는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거울을 이렇게 연결해서 상해 개수를 파악하는 활동의 주제가 A 단계에 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어떤 선을 주어주고 이 선에다가 거울을 놓으라고 해요. 근데 그 선에 거울이 이렇게 수직으로 바르게 놓여져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거나 그렇다면 상해 개수가 뭐 12개가 보여야 되는데 11개가 보이는 등 이렇게 상위 개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조작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선 각도에 맞춰서 안에가 이렇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거울만 끼우고 상을 놓으면 좀 보기가 훨씬 편하고 나중에 그 주제와 연결해서 하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대칭도 할 수 있지만 두 거울이 이루어지는 각을 이용해서 각도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자연스럽게 노출을 할 수 있죠. 각이라는 거의 용어를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도형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2학년 때 삼각형, 사각형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3학년 때 각을 배우면 각이 도형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뭔가 다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이렇게 어떤 형태를 이루는 것들만 도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각에 대한 문제를 뭐 많이 틀리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각의 크기를 잘 구하고 계산을 잘하는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게 우리가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해. 개념을 잘 챙겨야 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들이 6가지로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동화를 통해서 엄마가 어떻게 노출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제품들과 이걸 비교해서 소개해 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이렇게 풀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을 보면 사실 되게 워크북도 똑같이 유아들이 하기 때문에 뭐 두껍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양적으로는 풀어낼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 다 어느 워크북이든 좀 적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이 개념을 줄 때 이 교구랑 연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활용해주고 노출해주고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는 동화 자체가 그냥 우리가 단편적인 상황을 통해서 요 한 가지의 경험만 노출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거울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라는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엄마랑 아이가 생활을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노출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슈필마테 중에서도 킨더 단계에 있는 교재를 소개해 드렸어요. 6가지의 주제들이 각 유아 때 필요한 영역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잘 담겨져 있어서 그것들을 더 확장해서 사용해 보시면은 훨씬 아이들과 질적으로 깊은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수학에 대해서 재미있는 노출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